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벨을 이렇게 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라코 내러티브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럼블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럼블 영상, 유튜브 영상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요. 제 oneupbet.com 거기 들어가시면 유튜브 영상들 다 거기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브가 샤도우 배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놓치신 프로그램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놓칩니다. oneupbet.com 들어가시면요. 자, 3차 세계대전이 오는 걸까요? 예, 미국이 지금까지의 신중한 입장에서 선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입장은 아니죠. 처음부터 위험천만한 행위를 했습니다. 2014년 그 사이 오바마 전 정부의 무모한 행위로 인해서 친러 정부를 무너뜨리면서 거의 쿠데타를 주동했던 게 오바마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서 꼭두각시 미국 민주당의 꼭두각시 정권을 꽂아 넣는 바람에 이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간절하게 요구해온 무기체계 가운데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부 지원한 셈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동시에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우수한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탱크를 다량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할 거다. 되도록 빨리 탱크 사용을 위한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러시아 심기 제대로 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포인트맨이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었을 때 우크라이나 상대로 모든 부패 행동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을 놓고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은 에이전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탱크 대대는 31대로 편성되는 만큼 한 개의 대대분에 맞춘 지원인데요. 예, 바이든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뭐 이런 나토 정상들과 오전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완전히 견고하게 뭉쳐있다. 우리들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돕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 의도는 없다. 러시아군이 러시아에 머문다면 이 전쟁은 오늘 끝날 것이며 전쟁 종식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기밀 유출, 부통령 시절 기밀 유출,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 기밀? 기밀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밀, 도대체 어떤 기밀이었느냐?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바이든이.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통령은 기밀 해제 권한이 없어요. 바이든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의 지원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길 바라겠지만 틀렸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우리는 단결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글쎄 푸틴이 물러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솔직히 먼저 심기를 건들고 이 전쟁을 야기시킨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이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예?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밀도 이것 관련된 건 아닙니까? 도대체 친러 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왜 무너뜨린 겁니까? 오바마 바이든 정부가. 미국 육군의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는 120mm 주포 그리고 59경 기관총 7.62mm 기관총을 장착했습니다.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 42마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이브럼스 탱크는 연료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가장 고급 연료인 제트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번 완전급유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최대 265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동안 미국은 에이브럼스 탱크가 사용하는 제트유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조달이 더 어려운 점을 내세워서 에이브럼스 탱크의 관리, 운영이 비싸고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의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 국방부가 탱크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료 그리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고장난 탱크를 견인하는
M88 군한 전차 8대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에이브럼스가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는 T-72, T-80 뭐 저도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T-90 그리고 탱크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랑스럽게도 에이브럼스 탱크는 세계 최고다. 이 엄청난 새 무기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미군 재고 물량이 아닌 새 탱크를 조달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실제 탱크를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탱크 사용법에 숙달하도록 교육 그리고 훈련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와 치열한 소모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려면 탱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탱크 제공에는 소극적이었죠. 이런 가운데 독일이 자국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려면 미국도 에이브럼스 탱크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맹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탱크 지원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어요. 전쟁 양상이 달라지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영향도 진화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개활지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 기갑 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빨리 전쟁 마무리할 생각은 안 하고 장기화할 생각만 하는 바이든 정부가 너무나 어리석기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전쟁 장기화에서 좋을 게 뭐가 있나요? 지금 크림반도 원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정신 나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크림반도는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영토예요. 이제 와서 다시 토해내라? 전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무조건 탈환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목표를 갖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푸틴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림반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빨리 휴전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있는 한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괜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맨이었던 게 아닙니다. 워낙 부패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흥미로운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김정은이 주한미군 필요성에 동감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에 깊이 관여한 마이크 팜페오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건데 김정은의 진짜 속내가 과연 이랬을까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팜페오 전 국무장관은 2018년 3월 30일 첫 방북길에서 만난 김정은과의 대화를 회고록에 옮겼는데요. 김정은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라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팜페오 전 장관은 이 같은 대화들을 근거로 미국이 한반도의 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포기해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회고록은 2019년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과정도 소개했는데 김정은이 당시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애할 시간이 없었고 문 대통령을 존경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팜페오가 폭로한 거죠. 이 밖에 소소한 일화들도 소개했는데 애언가로 널리 알려진 김정은의 흡연 습관도 언급을 했어요. 폼페오가. 또 김정은의 작은 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별명에 대해 나눈 대화도 이렇게 자세히 적었습니다. 폼페오가 최근 책을 낸 제목이 이제 한치도 양보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 싸우다. 뭐 이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018년 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이제 김정은을 만났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줄곧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정은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운을 떼자 김정은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군이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보호해 주길 원한다.
한반도에 미국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중강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발언들이 나온 거예요. 당시 트럼프 이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엘튼 존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튼 존 히트곡 로켓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로켓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을. 그러면서 김정은 별명인 Little Rocketman을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고도 밝혔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때 이제 김정은을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이제 웃음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 로켓맨은 좋다. 그럼 트럼프가 2017년 트위터에서 김정은을 이제 Little Rocketman이라고 그렇게 비아냥댔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로켓맨은 좋은데 하지만 리틀은 별로다. 이렇게 농담했다고 폼페이오 전 장관은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약간 팽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회고록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판문점 회동 때 트럼프, 김정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폼페이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북한은 물론 미국도 문 전 대통령의 통행을 원치 않았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도전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 사건 일부가 되기를 요구한 것. 거의 꼽살이 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괜히 데려오기 싫었는데 너무 원했다. 역사의 한 장면에 있고 싶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나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했고 그에 대한 내 대답은 잘 연습돼 있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단둘이 만나는 것을 선호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명하게 폼페이오가. 그러면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위한 시간도 존경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자유의 집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만 맡았었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문 대통령 없이 53분 동안 회동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팽당했었죠. 이후 이제 남북미 3자 회동은 4분밖에 안 했어요. 미북 회담 53분, 남북미 회담 4분. 거의 꼽사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폼페이오가 그런 얘기도 했대요. 폼페이오 전 장관은 자신의 방북 중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 김정은이 언짢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다.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실종시키면서 무고한 이들을 죽이는 것을 그만두라. 그러면 그 보고서도 없어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농담 주고받은 것도 화제가 되고 있죠. 김정은이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을 안다. 이제 폼페이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폼페이오가 여전히 난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이 당시 CIA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글이 지금 또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 독점에 칼을 빼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전면전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법무부 그리고 연방법무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뉴욕 등 8개 주는 구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광고 기술 사업부를 해체하라. 그러면서 버지니아 동부지법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및 광고주가 광고를 사고 팔 때 필요한 시스템을 독점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연방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걸 알아서인지 3주 전에 300만 불치 구글 주식을 팔았대요.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이. 자, 그리고 다른 뉴스인데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말조리 테일러 그린이 출마할 거다. 부통령으로 출마할 거다. 트럼프 러닝메이트로 이런 내러티브 또 깔고 갑니다. 자, 가짜뉴스 MBC 뉴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화당의 대표적인 극우 연방 하원의원, 이걸 또 한국 한인어는 그대로 이제 그 신처럼 떠받드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그냥 번역 보도하는데 강성 보수라고 하든지
좌파 진영은 극좌라는 표현 안 하고 강성진보라고 표현하면서 왜 우파는 항상 그렇게 극우라고 표현합니까? 강성우파 연방 하원 의원인 말조리 테일러 그린이 차기 대선에서 부통령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알려졌다 하면은 벌써 이상한 거예요. MBC 뉴스가 그린 의원이 오는 2024년 대선 출마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목표로 잡았다고 복수의 소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근데 Atlanta Journal-Constitution은 Marjorie Taylor Greene says running with Trump not on her radar.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Marjorie Taylor Greene이 반박을 했습니다. 뭐 Marjorie Taylor Greene이 비판받아야 되는 구석도 있어요. 확실히 뭐 Q 한때 추종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제 Q를 이제 거기 음모론 집단 맞다 이렇게 또 제대로 정정을 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Q는 이제 론 와킨스고 작년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떡실신 됐어요. 그 사람은. 물론 뭐 당선됐으면 그래도 정책에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았겠느냐. 공화당원이면 뭐 누구든지 힘은 실어줬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대사기극을 벌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론 와킨스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1월 6일 속아 넘어간 사람도 많고요. 트럼프가 뒤집을 것처럼. 자,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명 초콜릿 M&M's 캐릭터들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논쟁 속에 사실상 퇴출당했는데요. M&Ms하고 스니커스 이런 브랜드를 보유한 제과업체 마르스는 어제 사탕 대변인으로 불려온 M&M's 캐릭터들이 무기한 직무정지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신 유명 코미디언 마야 루돌프가 M&M's 대변인 역할을 맡아서 다음 달 치러지는 NFL 결승전 슈퍼볼 광고에 출연하게 될 것이라고 마르스 측은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해당 캐릭터들은 당분간 이 회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만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 어제 이번 조처는 그 1941년 출시된 장수 브랜드인 M&M's 캐릭터 디자인이 작년 변경된 것을 두고 woke 진영이 난리를 쳤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보수 진보 진영 간 논쟁이 격화했는데 이들 캐릭터는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녹색, 고동색 뭐 이렇게 동그란 알약 모양 초콜릿을 의인화한 것인데요. 이 중 여성 캐릭터 복장이 작년에 변경된 것이 발단이 됐죠. 그래서 녹색 캐릭터는 60년대 패션 아이콘이었던 고고 부츠를 스니커스로 바꿔 신었고, 고동색 캐릭터는 하이힐 굽 높이를 낮춰 신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뉴스 전해 드렸어요. 또 작년 9월 공개된 새 여성 캐릭터 보라색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캐릭터라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가장 큰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너무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이다. 말도 안 되는 PC다, political correctness다. 그러면서 비판했습니다. 너무 woke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녹색 여성 캐릭터 디자인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그런 서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스는 어제 성명에서 사탕이 신은 신발조차 양극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이건 결코 M&Ms가 원하던 바가 아니다. 밀린 거죠. 보수 진영 목소리에 밀린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너무해요. 요새 woke이즘이 지나칠 정도입니다. 트랜스젠더 무브먼트도 그렇고. 그러면서 마르스 측은 우리는 모두를 하나로 묶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보수 진영 압박에 사실상 굴복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용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그 벨 올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이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건 구글이 그렇게 장난질을 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왜냐면 제가 제 채널 구독해도 툭하면 이게 unsubscribe가 되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 럼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럼블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oneoped.com 메일 차라리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놓치지 않기 때문에. 럼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저는 사실 럼블을 더 많이 갑니다. 유튜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요. 거의 한 5대1 수준으로. 그리고 제 홈페이지 oneoped.com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라코 내러티브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